안녕하십니까. 이해란의 제멋대로 논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그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을 넘어서 한국으로 기순해 왔습니다. 병사의 몸에서 수백 마리의 그 기생충이 있다고 했고, 또 그 기생충의 그 회충의 길이가 무려 27cm나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또 이러한 그 병사의 그 기생충 문제와 관련해서 또 대한민국에서는 또 여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를 공격했고, 또 방송인 김호준 씨, 또 재미교포 신흥미 씨, LA에 있는 민족통신인까지도 합세를 해서 이국종 교수를 비난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그 기생충 문제는 북한에서 희귀한 병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그 병사가 총격을 맞아서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그 어떤 그림으로서, 사진으로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그 약국에 가서 해충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살짝 팁을 드린다면 꿩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꿩고기를 드시면 모든 그 기생충들이 그 기생충들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뭐 꿩고기를 누구나 먹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어떤 해충을 몸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뭐 노력을 하면, 좀 가격을 지불을 하면 꿩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꿩을 사다가 요리를 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의심되는 해충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군 병사와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그 판문점 병력이 모두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북한군 그 병사의 판문점 기순 때문에 북한의 경비 병력을 비롯해서 그 부대의 지휘관 간부들이 불가피하게 그 처벌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비 병력들은 다 그 교체를 해서 민경대원들은 아마도 저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민경부대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북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병력이 장교를 포함해서 35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른 지역으로 그 지역을 이동을 시키고, 또 72시간 다리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그 유엔사에 있는 그 군인들은 6명이 표창을 받았다고 하죠. 그 어청성 북한 군인이 지금 건강이 회복돼서 앞으로 많은 그 1급 정보들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고위급 그 장교의 운전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청성 그 군인이 북한에서 운전했던 그 자동차는 그 현대자동차 갤로퍼라고 이제 하는데요. 테라슨 갤로퍼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차를 보내준 것일까요? 그 우리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북한은 우리의 인도적인 이 지원을 군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셨죠. 그래서인지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신의주 단동간 그 다리, 그게 조중 우호의 다리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다리를 철교를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 무역의 70% 정도를 감당하는 그 다리가 폐쇄되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의 그 무역에 상당히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이제 하네요. 이러한 대북 강경 노선이 왜 갑자기 나오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를, 북한은 시진핑과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고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북한이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 평화협정 체결로 말미암아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이 시나리오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에서는 지금 신정부 문재인 정권은 외국의 언론들까지도 이제는 구닥다리 사회주의자라고 평가할 만큼 심각한 그 좌편향 정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철없은 동생이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연방제 통일, 그렇죠? 일국가 이체제를 이제 실현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일국가 이체제가 아니라 일국가 일체제로 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실행하는 여러 경제 정책들 또는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 정책들과 맞먹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숙청이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숙청의 그 모습이 북한의 그 정치적인 숙청과 비슷한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숙청한 그 적폐청산의 인사들이라고 분류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진당, 과거에 통진당 해산에 앞장섰거나 또는 이석기 씨를 구속하는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측면,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지금 구속된 인사들이 북한의 사이버 그 공격에 맞서서 사이버 활동을, 그 댓글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이나 SNS에는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싸웠던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몰려서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인 정책 경제적인 그 어떤 정책 추진 과정으로 보나 지금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어떤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경우에 그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를 하고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되면 한반도는 명실상부하게 일체제, 일국가의 그 사회주의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1945년 이전까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해서 1953년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동아시아 지역은 정말 경랑의 시대를 거쳐왔죠. 거의 10년에 한 번 또는 15년에 한 번 정도씩 그 전쟁이 일어났고요. 한반도도 상당히 많은 중국의 침략, 일본의 침략, 이런 전쟁들을 겪어왔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지금처럼 마음 놓고 평화를 누리며 경제적인 경제 건설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진주함으로써 주한미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철저하게 지켜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일고월심 바라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그 미명 아래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김정은의 핵은 오직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에게 상당히 화가 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대북 억제, 대북 제재, 대북 지원 억제 전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만 하늘길과 또 육로길을 폐쇄하고 유조선도 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원윤안에 처해 있고 김정은의 돈주머니는 날마다 시간마다 쪼르륵 쪼르륵 말라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이게 주로 들었냐면요. 지금 평양에서 휘발유 부족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올해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의 탱크가 유조선이죠. 약 20척인데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들 유조선들이 올 중반까지만 해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의 대련 등을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왕복을 했는데 이 선박들이 사실 어떤 품목을 실어 나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조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유나 정제유 같은 것을 운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지난 4개월간 상당수의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심각한 원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 한 말씀 하셨는데요. 북한에서 휘발유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는 증거들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평양 내 일부 주유소가 문을 닫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긴 줄이 생기는 그러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그 제재 전략은 어느 정도 효력을 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어정쩡한 입장을 거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에 돈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죠. 또 이 새로운 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영국의 외무부가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죠. ODA 등 모든 북한 원조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영국의 외무부 대변인이 VOA에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전달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망나니, 북한의 깡패, 그 독재자 김정은의 무분별한 핵도발, 또 무력도발, ICBM의 그 발사, 이러한 군사적인 그 도발에 대처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 대북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이번에는 성과를 이루어내서 북한의 이 정말 어리석은 북한 지도자의 어리석은 야망이 이제는 좀 끝장을 내기를 바라겠고요. 그 어리석은 독재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독재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경각성을 높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이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북한이 SNS에까지도 접근을 해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북한 사이버 전사들의 이 해킹 실력이 상당히 대단하죠. 그 남한 국민들의 그 주민번호와 은행 통장 자료를 해킹해서 돈을 빼간 사례도 있었죠. 이러한 북한의 그 해커들이 지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진출하는 이 해커들의 특징은 주로 미모의 여성의 사진을 걸어놓거나 또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닌다고 하거나 또는 한국의 어느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그 가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미모의 여성 사진을 걸었으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이 미모의 여성들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고위 이 직의 인사들에게 접근을 해서 처음에 친구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그 언질들을 이제 던지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 맺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빼내가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SNS,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경각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에는 분명히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버젓하게 북한의 노동신문, 또 북한의 그 당 선전물,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 선전선동부에서 내려보내는 그런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올려서 선전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들도 있고요. 이 재미교포 중에 한 사람은 최근에 무슨 북한에 대한 무슨 찬양글을 잘 써서 상까지 받은 그런 일도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는 것이 어디인지 참으로 시국이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그 북한의 독재자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 북한 주민들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위대한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올리면서 자랑을 해왔지만 그 북한 주민들의 몸속에 남은 것은 기생충 덩어리였는데 이러한 기생충 덩어리를 만들어낸 그러한 독재자를 찬양하고 독재자의 최고 존엄에 지장이 간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의 그 정말 애국적인 그 의사를 공격하는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심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에서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는 그런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제멋대로 논평 마치면서 또 예전과 같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광고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요 저희 이해란 TV에 출연을 요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모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라병에 걸려 있는데 이해란 TV에 나오셔서 그 울화를 쏟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울화를 쏟아내면 우울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유튜브 TV를 만들고 유튜브 TV를 구독하고 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지금 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투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그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완전 장악됐죠. 이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촛불 세력이라는 이 세력은 주로 민주노총 세력들이고요. 그동안 반미 또 반자유민주주의 이런 활동을 해왔던 세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력에 의해서 장악당한 이 언론은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국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언론을 만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같은 그런 구닥다리 이 체제 이념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아낌없이 도와드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원하시면 더욱더 환영하겠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 방송을 만든다는 게 그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또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편집하는 것도 제가 해보니까 좀 잘 만들려면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해란 TV를 통해서 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생업이 걸려있는 통일약과 좀 선전하겠습니다. 이 통일약과는 저희 탈북 여성들이 모여서 만드는 약과입니다. 만드는 약과고요. 이것은 이제 그 밀가루에 참기름을
넣어서 참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물로 반죽하는 게 아니고요. 참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여기에 이제 계피와 생강 같은 것들을 넣어서 여러 번 밀어가지고 튀겨서 기름이 하나도 없는 아주 바삭바삭하게 마른 상태에서 집청을 합니다. 그래서 집청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 위에 이제 고명을 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오래고요. 그러니까 그 유통 기간이 오래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두고 이렇게 가져다 두고 드실 수도 있고, 특히 블랙커피에 같이 드시면 아주 맛있는 약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약과를 만든 지가 한 5년 정도 됐고요. 제가 그 자본이 많으면 팍팍 투자해서 멋있는 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으나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 약과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벌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품질 개선을 위해서 뭐 기계를 사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연구를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발전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를 체험하면서 이 자본주의의 생리를 좀 알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사회주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가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열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수호자가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이 종로에 오시면 능랍ab상에서 북한 전통 음식도 맛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일약과도 사가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TV에 출연하실 마음이 계신 분들께서는 또 미리 전화 주시고 맘 잡고 오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다가 그분이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란의 제멋대로 논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